야, 김은숙. 네가 여태 네 남편한테 여자 노릇이나 제대로 하고 살았는 줄 알아? 매력이라고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고리타분한 여편네랑 30년을 살아준 내 남편이 보살이다, 보살이야. 여고 시절부터 30년을 내 분신처럼 생각했던 절친 미자년의 입에서 나온 말은 송곳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이혼하고 단돈 몇십만 원이 없어서 굶어 죽겠다며 제 앞에서 눈물 콧물 짜던 게 겨우 3년 전이었습니다. 은수가, 나 진짜 갈 데가 없다. 우리 애 대학 등록금은 고사하고 당장 이번 달 월세 낼 돈도 없어. 나 좀 살려줘, 제발.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던 미자년이 안쓰러워 저는 밤잠을 설쳐가며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알짜배기 건물 관리 회사에 격리 자리를 만들어 앉히고 첫 달 월세까지 제 비상금을 털어내줬습니다. 그게 제 대동맥을 스스로 끊는 짓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평생 칼퇴근을 자랑하던 남편의 귀가가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늦어? 몸 어디 안 좋아? 아, 당신이 사업을 알아? 요즘 경기 어려워서 거래처 사장들 접대하느라 바빠 죽겠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말고 잠이나 자. 남편은 예전에 다정했던 눈빛을 싹 지운 채 저를 귀찮은 벌레 보듯 밀쳐냈습니다. 몸에서 풍기는 낯선 향수 냄새와 와이셔츠 깃에 묻은 미세한 화장품 자국. 60년을 살며 다져진 여자의 직감이 머릿속에서 비상벨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의 뒤를 밟아 도착한 곳은 시내 외곽의 한 무인 모텔 앞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본 순간 저는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우산 하나를 다정하게 나눠 쓰고 서로의 허리를 감싸 안은 채 모텔 문을 열고 들어가는 남녀. 바로 제 남편과 제가 거두어준 30년 지기 절친 미자년이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고 사시나무 떨리듯 손발이 떨렸습니다. 당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 머리채를 쥐어뜯고 싶었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식어버린 손으로 휴대폰을 켜 두 사람이 모텔로 들어가는 선명한 모습과 차량 번호판을 고화질 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지금 실컷 즐겨둬라. 너희 둘이 흘릴 피눈물로 내가 가장 화려한 무대를 만들어줄 테니까. 영상을 나만의 비밀 앱에 업로드하며 저는 단 한 치의 자비도 없는 복수의 첫 번째 카드를 조용히 꺼내 들었습니다. 모텔에서 나온 두 인간을 집으로 불러들여 삼자 대면을 한 그날 밤 거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무릎을 꿇고 빌어도 모자랄 인간들의 태도는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미자년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손톱을 만지작거리며 비아냥댔습니다. 은수가, 기왕 이렇게 알게 된 거 솔직히 말할게. 너 남편한테 사랑받고 살았다고 착각하지 마. 내가 매일 곰국이나 끓여놓고 구질구질하게 구니까 이 양반이 숨이 막혔던 거야. 억울하면 너도 나처럼 관리를 좀 하고 살지 그랬니? 다 늙어서 매력 없는 게 내 죄야. 옆에 있던 남편놈은 한술 더 떴습니다. 한평생 저와 자식들을 위해 산 줄 알았던 인간이 눈에 음욕이 가득 차서는 제 앞에 이혼 서류를 툭 던지더군요. 미자 말이 맞아. 나도 이제 60 넘었는데 남은 인생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랑 내 뜻대로 살고 싶다. 애들도 다 컸고 결혼 앞두고 있으니 서로 지저분하게 굴지 말고 조용히 도장 찍자. 빈털터리로 쫓겨나기 싫으면 자식들 생각해서라도 조용히 나가. 가슴이 찢어지다 못해 하얗게 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 저 뻔뻔한 낯짝에 끓는 물이라도 들이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허벅지를 피가 나도록 꼬집으며 이성을 붙잡았습니다. 곧 있을 큰애와 작은애의 결혼식에 흠집을 낼 수는 없었고 무엇보다 이 상태로 이혼해주면 저 인간들이 제 피땀 눈물이 서린 건물과 재산을 가지고 보란듯이
떵떵거리며 살 게 불보다 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일부러 눈물을 훔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처량하고 힘없는 버림받은 조강지처의 가면을 썼습니다. 당신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지만 좋아. 애들 결혼식이 코앞인데 부모 이혼 소문나면 앞길 막히잖아. 다른 건 몰라도 애들 결혼식장에 나란히 부모 자리 지키고 서서 부모로서 도리는 다하게 해줘. 그때까지만 내게 시간을 줘. 이혼은 그 뒤에 해줄 테니까. 제 풀 죽은 모습에 두 인간의 얼굴에 안도감과 함께 비열한 승리의 미소가 번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사냥감이 방심했을 때가 가장 치명적인 덫을 놓을 기회입니다. 알았어. 몇 달만 참아줄 테니까 애들 결혼식 끝나면 군말 없이 도장 찍는 거다. 남편은 기세등등하게 짐을 싸서 미자년의 집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사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2달쯤 지났을까 남편이 헐레벌떡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미자년의 꼬드김에 넘어가 기획부동산 무허가 개발 사업이라는 거대한 늪에 발을 들이민 것입니다. 여보, 미자 아는 인맥 중에 정부 고위직이랑 줄이 닿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 이번에 외곽 지역 땅을 사서 무허가 건물을 대규모로 올린 다음에 보상금을 타내는 사업인데 이거 무조건 몇십 배는 터지는 노다지야. 근데 초기 투자 자금이 좀 부족해서 당신 명의로 된 저기 번화가 상가 건물이랑 토지 좀 담보로 대출 좀 받아야겠어. 미자년의 탐욕이 남편 놈의 눈을 완벽하게 가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사기성 짙은 무허가 투자를 대박 기회라며 덥석 문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대단히 불안해하는 연기를 했습니다. 당신, 그게 정말 안전한 거야? 내 명의로 된 전 재산인데 만에 하나 잘못되면 난 길거리로 나앉으라고? 아, 진짜 답답하게 왜 이래? 내가 망할 짓을 하겠어. 미자네 인맥이 확실하다니까. 딱 3달만 쓰고 대출 다 갚아줄 테니까 명예 좀 빌려줘.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는 척하며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정 그렇게 확실하다면 명의는 빌려줄게. 대신 내 마음이 불안해서 잠이 안 오니까 현재 당신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관리 회사 지분 전부랑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아파트 소유권을 내 명의로 먼저 넘겨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미리 지급, 명목으로 공증까지 확실하게 해두면 나도 안심하고 당신 사업 밀어줄게. 남편 놈은 대박 환상에 눈이 뒤집혀 그 서류가 자신의 목을 조를 교수형 밧줄인 줄도 모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에이, 진짜 의처증에 의심증까지 아주 골고루 한다. 골고루 해. 좋아. 어차피 몇 달 뒤면 몇십 배로 벌 텐데 그깟 지분이랑 아파트가 대수야. 당장 공증해 줄 테니까 대출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그렇게 남편은 제 덫에 완벽하게 걸려들었습니다. 제 명의의 상가를 담보로 나온 수억 원의 대출금은 물론 본인의 신용대출과 사채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은 돈이 전부 미자년이 부추긴 무허가 개발 사업이라는 밑빠진 도구로 들어갔습니다. 미자년은 남편의 품에 안겨서는 자기야, 빨리 대박 터뜨려서 저 무식하고 고리타분한 여편네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우리 보란 듯이 떵떵거리며 살자. 며 남편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저는 그 두 인간이 파멸의 구렁텅이로 한 걸음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거실 소파에 앉아 아주 우아하고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필기정이라 했습니다. 남편과 미자년이 전 재산을 쏟아부었던 그 대박 사업은 예상대로 정재계 인맥을 사칭한 전문 사기단의 기획부동산 사기극으로 드러났습니다. 개발은커녕 첫 삽도 뜨지 못할 무허가 불모지 땅이었고 사기꾼들은 이미 투자금 수십억을 챙겨 해외로 도주한 뒤였습니다. 그 난리가 난 지 사흘째 되던 날 밤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남편 놈이 들어왔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제게 이혼 서류를 던지며 기세등등하던 인간의 몰골은 처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눈은 핏발이 서서 휑했고 와이셔츠는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제 거실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은수가 나 좀 살려줘. 나 진짜 죽게 생겼어. 그 사업이 사기였대. 투자자들한테 사기죄로 고소당해서 당장 내일 모레 구속되게 생겼다고. 제발 당신 명의로 된 그 번화가 상가 건물 그거 한 번만 더 담보로 잡혀서 대출 좀 받게 해줘. 어차피 부부인데 나 감옥 가면 당신도 얼굴 못 들고 살잖아. 안 그래?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피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는 남편을 저는 소파에 깊숙이 기대앉아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소리 하나 지르지 않고 조용히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2개를 툭 던졌습니다. 여보? 당신이 언제부터 내 남편이었다고 여기서 여보 소리를 하니? 내가 진짜 사랑을 찾겠다며 내던진 이혼 서류가 여기 버젓이 있는데. 은수가 내가 미쳤었어. 그 미자년 불효씨 같은 부추김에 내가 눈이 돌아서 그랬어. 한 번만 용서해주면 평생 내 발닦개로 살게. 그러니까 제발 그 상가 건물 좀. 정신 차려, 이 한심한 인간아. 내 얼굴 앞에 있는 재산 조회 내역서나 똑바로 봐. 남편 놈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확인하더니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 회사 지분도 우리가 살던 이 아파트도 왜 전부 다 당신 명의로 되어 있어. 게다가 내 명의로 된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왜 수억 원짜리 연대보증, 빚더미랑 사기죄 고소장만 남아있냐고. 저는 헛웃음을 지으며 조목조목 팩트로 그 인간의 급소를 찔렀습니다. 내가 대박 환상에 눈이 멀어. 내 상가 건물 담보 대출에 도장 찍을 때 내가 미리 공증받아 둔 서류로 당신 명의 아파트와 회사 지분은 이미 합법적으로 내 명의로 전량 이전됐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선지급, 명목으로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내 명의로 남은 건 그 사기당한 부도 수표와 내 신용으로 끌어다 쓴 수억 원의 빚더미 그리고 사기죄 빨간 줄뿐이야. 이 집도 회사도 상가도 이제 단 한 평도 내 것이 없어. 넌 그냥 알거지 신세로 감옥에 가야 한다고. 남편 놈이 머리를 뜯으며 비명을 지르는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심야공항 기동대 경위. 제가 몇 달 전부터 조용히 배치해둔 덫이 드디어 작동한 것입니다.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켰습니다. 여보세요. 김은숙 씨 되십니까? 요청하신 대로 공항 출국장에서 야반 도주하려던 피고소인 홍미자, 현 시간부로 거동 수상 및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현금과 명품 가방 수십 개도 현장에서 압수했습니다. 스피커폰 너머로 이거나 은수가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라며 악을 쓰는 미자년의 추악한 비명소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 놈은 그 소리를 듣고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하게 허공을 바라보더군요. 들었니? 내가 그렇게 금쪽같이 사랑한다던 내 미자년이 너 사기당해 거지 됐다는 소식 듣자마자 내 남은 비상금이랑 명품 싹 털어서 해외로 튀려다가 공항에서 수갑 찼단다. 내가 그년이 지난 3년간 우리 회사 격리로 있으면서 공금 빼돌린 횡령 증거들 매일 밤잠 줄여가며 엑셀 파일로 다 정리해서 지난주에 이미 검찰에 넘겼거든. 저는 무릎을 꿇은 채 사르르 떨고 있는 남편의 턱을 차갑게 치켜 올렸습니다. 나보고 늙고 매력 없는 게 죄라고 비웃던 너희들의 그 오만함이 결국 너희 목을 친 거야. 은혜를 원수로 갚은 너희 같은 짐승들에게 자비란 과분하지. 너희 둘은 이제 법정과 교도소에서 만나 서로를 원망하고 뜯어먹으며 평생 그 진흙탕 속에서 썩어가게 될 거야. 내 인생에서 너희 같은 쓰레기들을 청소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니까. 남편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통곡했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거실 불을 끄며
방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완벽하고 처절한 고수의 복수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앞에서는 눈물 대신 칼을 갈아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려 소리치고 울어봤자 돌아오는 것은 그들의 비웃음과 빈털터리가 된 자신뿐입니다. 나를 짓밟은 인간들에게 가장 우아하게 복수하는 방법은 소리 없이 팩트의 덫을 놓고 그들이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품격 있는 인내와 치밀한 논리로 무장할 때 복수는 비로소 나를 지키는 완벽한 승리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속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묘한 스토리였습니다.